오늘 코로나 상황실에서는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종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병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코로나 상황실의 위원이시자 외부 자문위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1일 확진자 수가 7,000명에 달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가 더 악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어 여전히 병상 대기자들은 쌓이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의 지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상황실 신설 이후에 매일 외부 전문가 그룹과 점검 회의를 통해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상황실은 좀 더 신속하고 기민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빠른 강력 강화 대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병원의 협조와 민간병원, 거점 전담병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내일 발표하는 병상의 확보율과 가용 병상의 수치가 의료 현장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거점 전담병원에 예측 가능한 보상 지원책을 먼저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병상 확보뿐 아니라 병상 효율화 계획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중앙임상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조직 격상도 필요합니다. 중환자 치료에 중추를 담당하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전문가들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직 의료인과 중환자 및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인력 수급을 위해 더 적극적 모집과 현장 상황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환자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지쳐가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인력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넷째, 고령자 3차 백신 접종을 12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8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57.8%, 70대 44.1%, 60대는 19.6%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면역력 유지를 통해 이중증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접종 등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계획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원수 및 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촘촘한 보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임시국회에서 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청소년 방역 패스와 백신 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18세 이상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94%에 달하는 반면 청소년 접종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학생의 경우 50%가 채 되지 않고 초등학생 6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접종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백신 이상 반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백신 접종률 또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의 득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포지티브 접종 독려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체계화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반응 확인 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현격한 체중 차이가 있는 학생의 경우 접종 용량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 패스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실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김병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이자 박예병원 병원장이신 위원님께서는 전담병원 확보에 대한 정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이고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 조승현입니다. 벌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염병 재난은 공공보건의료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한 병상수를 가진 공공병원이 그동안 70% 이상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공병원들의 규모가 워낙 작고 의료인 수가 적어서 실제로 중환자는 대부분 절반 이상이 민간병원에 치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의료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병원의 규모와 치료 능력을 높여야 되고 그래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3조 원에 가까운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들이 질적 강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병원의 인력들이 이탈하고 그 직원 문화가 지금 상당히 붕괴되는 등 오히려 공공병원이 열악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점 공공병원을 국립대학교 병원과 연결하여 중증 전담병원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 종료 후에 병원 정상화까지 그동안의 병상당 손실보상금 등 이런 행위별 수가에 의존했던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총액예산제 내지는 기본 예산제로 전환해서 병상 운영 재정 악화의 부담과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까지 부담들을 병원에 떠넘기지 않고 안심하고 코로나 진료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폭적인 개념의 전환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중증 환자 진료의 핵심인 공공병원 의사의 충원 방안인데 그 의사 충원 방안은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서 국립대학교 병원에 교수 신분을 준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거나 순환 근무하는 식의 이런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들을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안이야말로 바로 한두 달 내라도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공공병원의 의사 수급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결국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상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 그리고 평택 박예병원장 김병근입니다. 현재 전국의 거점 전담병원은 18개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 계통 약 700명 그리고 일반 환자 1,400명 정도를 수용해서 총 2,10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됐고요. 이는 작년 12월, 올 1월 달 이때 전국의 11개소 거점 전담병원이 개소대에서 운영하던 시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실적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도
약 한 1,400병상 정도 되는 거점 전담 병원을 몇 개를 오픈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서 현재 병상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환자 병상 확보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급증하는 중증 환자 그리고 확진 환자,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환자, 예를 들어 투석 환자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점 전담 병원 병상 전체를 중환자와 준중환자 그리고 일반 환자까지 모두 수용하는 그런 거점 전담 병원을 충분히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국립병원 중에 일부를 거점 전담 병원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때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공을 세우고 기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재 거점 전담 병원으로 운영하는 병원들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병원장 오너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과연 거점 전담 병원 마지막 해제 후에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회복기 손실보상이나 거점 전담 병원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재무적인 또 세무적인 지원들을 폭넓게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고민하고 있는 각 병원장 오너들께서 거점 전담 병원으로 그리고 대개 200에서 400병상 정도의 그런 중간 규모의 병원들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이런 오너들이 맘 놓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신다면 환자들 폭증하는 것들보다도 더 빨리 병상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기자 브리핑은 끝났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의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감당 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의 코로나 상황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